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단원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으로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 책상 끝에 있는 공을 수평으로 밀었을 때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공에 작용하는 힘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겠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을 하겠죠. 자, 연직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9.8m/s씩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번, 그림과 같이 두꺼운 종이 위에 나무 토막을 올려놓고 손으로 자를 휘어지게 한 다음 자에서 손을 떼고 두 나무 토막을 동시에 낙하시킨다. 가로 1번, 두 나무 토막 A, B는 각각 어떤 운동을 하는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A는 이렇게 운동을 할 것이고요. B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겠죠. 자, A는 자유 낙하 운동을 할 것이고요. B는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다 또는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한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2번, 나무토막 B의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시간에 따른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으니 등속,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 직선 운동을 하겠죠. 자, 이에 반해서 연직 운동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유 낙하 운동을 하겠습니다. 3번, 어느 것이 지면에 먼저 떨어지는지 힘과 관련 지어 서술하시오. 동시에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힘과 관련 지어 서술할 때는 동일하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력,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죠?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A도 속력이 일정하게, 그리고 B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 A, B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지구와 생명체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중력과 관련이 있는 예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에서는 대기가 중력에 의해 붙들려 있는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생명체에서는 코끼리처럼 무거운 동물이 강한 골격을 가지고 중력을 이긴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다음은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과정 가를 보시면요. 빨대 끝에 넣고 약하게 불 때와 강하게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나는 비어 있고요. 결과를 보니 날아간 거리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작용한 시간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는 가의 실험이 되겠고요. 시간에 비례한다 라는 얘기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나의 실험이 되겠네요.
실험 결과를 참고하여 나에서 실시한 실험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실시한 실험은 어떤 실험이 될까요? 동일한 힘을 주겠죠. 자, 그리고 면봉 하나는 입 근처에 두고 부는 것이고요. 또 다른 면봉은 빨대 끝에 두고서 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 근처에 두었을 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도 커서 멀리 날아가게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빨대 끝에 두었을 때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적으니 충격량이 작고요. 운동량의 변화도 작을 테니 적게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m/s의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질량이 40m/s의 속도로 날아오는 질량이 0.1kg인 공을 방망이로 쳤더니 공이 처음에 날아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50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다. 접촉한 시간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초일 때 방망이가 공에 간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지 쓰시오. 풀이 과정도 함께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옆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망이가 있고요. 처음에 40m/s로 공이 날아오고 있었고요. 자, 공의 질량은 0.15kg이고요. 힘을 주었더니 반대 방향으로 50m/s로 운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량은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0.15kg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는 40에서 50, 10이 아니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90의 속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방향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가 되냐면 13.5kg/s가 되겠고요.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이 왜 생겼죠? 충격을 주었으니까 생겼겠죠.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가 힘과 시간의 곱인 충격량과 같다라고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5는 힘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초이니까 0.01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힘을 계산을 하면 힘은 1350 뉴턴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를 계산을 할 때 40에서 50, 10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90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같은 높이에 있는 두 달걀이 방석과 접시에 각각 떨어졌을 때 달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달걀이 받은 충격량과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자, 충격량은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힘의 크기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어 주는데요. 우선 접시에 떨어졌을 때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적으니 충격력이 커지겠죠.
충격을 받는 힘이 커지니 접시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겠지만 반대로 방석에 떨어진 계란인 경우에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 주고요. 시간이 길어지니 시간의 값이 커지니 충격력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충격이 작으니 방석에 떨어진 계란은 깨지지 않는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수능 대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